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53일 만에 나타난 김건희 여사도 대체로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 결국 본 투표 날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고 떠났습니다. 문자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왜 불응하시는 겁니까? 왜 웃으십니까? 조심하세요. 기억하시겠지만 불법 계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새 대통령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오늘 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를 띠는 표정까지 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런 태도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는 글쎄요, 여러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좀 황당합니다, 저는. 황당하고요. 이미 구속이 계속 유지가 돼서 내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야 될 내란 수괴 피의자가 지난번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활보하고 식당에 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기가 찬다 이런 국민들이 참 많으셨는데, 지난번에 또 한 번은 거의 이번 조기 대선의 씬스틸러처럼 나타나서 부정선거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금 분노를 폭발하게 했는데, 본인의 파면으로 또 본인의 어떤 불법 계엄으로 내란으로 촉발된 이 조기 대선에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부부가 나타나서 투표를 하는 모습은 너무 초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답게 중앙선관위에 계엄군까지 보냈던 그런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사전투표는 안 하고 본투표에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 저 모습 보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투표소로 달려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초현실적이다.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긴 했지만 사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당연히 하는 게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잖아요. 다만 이 부분을 언론에 사전에 공지를 해서 본인이 투표하는 것,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표하는 것을 촬영하도록 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렇게 조용히 투표를 하는 것까지는 전 뭐라고 할 만한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저렇게 언론에 공개돼서 당연히 기자들이 가게 되면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과 관련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질문들 지금 검찰 조사 받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이게 대중에게 이렇게 공개되도록 조치를 했다면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를 돕는 일인지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고요.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문자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왜 불응하시는 겁니까? 왜 웃으십니까? 조심하세요. 하늘백이랑 그냥표도 안 받았다는 그 서울의 소리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당시의 차량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사저로 갔죠. 사저로 가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후로 53일 만입니다. 역시나 언론의 관심은 고가의 가방, 또 보석 이런 것들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개 행보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집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문을 대독을 시켰단 말이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선거 결과가 조작된다고 믿는다면 뭐 누구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투표 행위가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뭐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재를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삐뚤어진 의리를 지키고 있는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3월 7일 우리나라에서 그 형사법이 시행된 이후로 최초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결정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집 근처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배우자는 뭐 통일교를 통해서 명품, 그야말로 고가의 어떤 보석이나 가방을 받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곧 소환을 이미 받았어야 됩니다만 본인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투표가 종료하고 뭐 내일 이후에 언제라도 소환 조사 내지는 강제 수사를 당할 입장에 처해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저렇게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게 보실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는 대단히 의문인데 본인 생각에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런 행보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백 2개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전달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에서 샤넬백 2개의 가격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건넨 샤넬백은 802만 원. 대통령 취임 이후 같은 해 7월에 전달한 샤넬백은 1271만 원이었습니다. 취임 뒤 선물한 가격이 400만 원가량 높아진 겁니다. 당시 해당 가격의 샤넬백 제품으로는 핸들 장식 플립백과 클래식 라지 플립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클래식 라지 플립백은 샤넬백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 국내에서 1인당 한 해에 한 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은 유 씨는 각각 85만 원과 200만 원의 추가금을 내고 다른 샤넬백으로 바꿔갔습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건진법사 부탁을 받고 신부름으로 제품을 교환해준 것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건진법사도 유 씨에게 가방을 받은 뒤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방의 가격을 합치면 2천만 원 남짓, 현재는 더 올라 2,700만 원을 웃돕니다. 6천만 원대에 달하는 그라프사의 다이아 목걸이까지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선물 가격은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아 가격대를 추정할 수 없는 천수삼 농축차 선물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것들이 김 여사 본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물들의 행방을 쫓기 위해 조만간 유 씨를 비롯한 김 여사 측근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